내가 잘한 것을 유형화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개인, 관계, 일 영역으로 분류하면 내가 잘하는 일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때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올라간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건방진 얘기일까요? 제가요, 아이켄 대학이라는 대학을 열어서 강의를 61개를 30분 이상씩 되는 강의죠. 그걸 쭉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죠. 김 교수의 3가지 유튜브 채널, 지금 여러분들이 채널 봐주고 계신데요. 매주 쇼츠까지 하면 6개를 여러분들께 송출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저는 매일 김 교수의 5분 강의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줌 켜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들어오시면은 아이켄 모닝 루틴에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미에 제가 매일 5분 강의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나요? 1년에 제가 책을 지금 2권씩 내고 있습니다. 거인의 노트 냈죠. 파서블 냈죠. 마인드박스 냈어요. 이번 12월 초에 4번째 책인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이라는 책이 또 나옵니다. 스몰 빅 체인지에 대한 책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외부 강연도 정말 자주 하고요. 여러분들 자주 보셨겠습니다. 방송 출연도 가능하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작은 미팅 같은 거 하면 제가 간단한 발언을 계속하죠. 이런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콘텐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세요? 이게 좀 너무 자랑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요, 제가 그 많은 거를 충분히 너무너무 어렵게, 너무너무 고생스럽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화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기록, 그리고 생각의 나선형 성장 메커니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기록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요, 공부를 할 때나 글을 쓸 때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오고요, 다이어리하고 독서 카드 들고 와서 그냥 글을 써제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것을 읽고 생각하고 메모하고 또 독서 카드에 기록하고, 걔를 보면서 또 생각하고 노트북에다가 뭔가 생각을 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글을 쓸 때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노트북 하나에다가 독서 카드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냐고. 여러분들도 그거 가능합니다. 메모, 기록,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고 또 메모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가 핵심 요령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따라서 저처럼 생각과 기록의 나선형 성장 메커니즘, 이거 꼭 몸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 매일 새벽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5시부터 6시 반까지 아이켄 모닝 루틴 시간에 하는데, 제가 일부러 6시 한 5분부터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고 6시 25분에 5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죠. 얘를 시간을 더 길게 가지면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저의 일상에서 포션이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키워드 하나를 먼저 생각해내요. 오늘 내가 나의 하루를 살 때 이 키워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나의 생각을 3가지로 메모를 한다든지 메모로 전개를 해가요. 기록하면서 생각하면서 전개시키는 방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에다가 정리를 하고 정리된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5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외부 강연을 많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연할 때 그 의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청중의 성격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메모를 시작합니다. 저도 챗GPT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걔를 카드에 정리하거나 노트북에다가 정리해서 그걸 머리에 기억한 상태에서 제가 강연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풋된 지식 기록, 그리고 아웃풋할 생각 기록,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에 대한 답을 듣고 싶죠. 오늘 그 답을 드리려고요. 여러분들,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메모하기. 매일 그것을 반복하기.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모든 사람이 다 갖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방법을 공리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도달을 했습니다. 매일 책을 한 장씩만 읽게 하는 그런 책을 발간하면 그 한 장을 읽고 생각을 확장시켜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읽고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또 키워드로 전개하고, 그 키워드를 보고
글을 두세 줄 또는 많이 쓸 때는 한 반 페이지 정도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걸 매일 반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기록과 생각의 나선형 성장 메커니즘을 모두 갖출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에 들게 됐던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24년 12월 5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마음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마음돌봄과 관련된 글을 한쪽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마음돌봄에 대한 나의 생각을 키워드로 메모를 해보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마음돌봄. 첫 번째, 좋은 글을 읽어야 마음돌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생각을 자주 메모해봐야 마음돌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을 써봐야 마음돌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맞는 카드, 그러니까 독서 카드죠. 거기에다가 짧은 글 하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쓰기가 어려우면 메모지에 좀 써보고 쓰셔도 돼요. 뭐 이런 글이 될 수 있겠죠. 마음돌봄.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돌보는 것처럼 마음도 돌봐야 한다. 좋은 글 읽기. 메모하며 내 마음속 들여다봐주기. 대견하다고 칭찬해주기처럼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돌봐주자.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런 글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이 정도의 글은 여러분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독서 카드에다가 그걸 매일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키워드 메모를 한 상태에서 글을 독서 카드에다가 썼다는 얘기예요. 얘가 한 달에 몇 장? 30장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펼쳐서 사진 찍고 전시회하고 이런 것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사실 이거는 아이캔 대학에 이 맞는 카드 쓰기 모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미 맞는 카드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써서 걔를 부채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런 활동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요 이걸 하려고 이번에 21세기 북스에서 책을 냈어요.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365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365쪽이죠. 거기에다가 인덱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주제별 인덱스를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문들이죠. 그러니까 400쪽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두꺼운 책은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한 쪽씩 한 장씩 보게 편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펼 때 이렇게 척 펴질 수 있도록 책이 돼 있지 않으면 책을 왜 이렇게 펴면 잘 안 펴지잖아요. 닫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양장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착 펴면 그냥 착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매일 한 장씩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를 쓰시고 자기의 생각을 전개해보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고 독서 카드에다 걔를 쓰고 얘를 가지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부채꼴로 서로 자랑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만나시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요. QR코드가 있어요. 걔를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름을 스몰 빅 체인지 클럽이라고 정했어요. SBC 클럽이죠. 매일 읽고 자기 키워드 설정하고 그걸 키워드로 전개하고 그 키워드를 보면서 자기 글을 매일 하나씩 쓰고 요거를 단톡방에 카드에다가 쓰신 거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채꼴 전시회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 사람이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중에 몇 분을 뽑아서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제 강연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모임을 SBC 클럽에서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얘를 1년 동안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제가 성장사전이라고 칭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300장 이상 만들 수 있거든요. 이 300장 이상을 쭉 모으면 그것이 자신의 실질적 컨텐츠 성장의 모습의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장사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2025년에는 성장사전 쓰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얘를 텍스트화해서 간단한 책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눔하는 그런 모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매년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모두 좀 머리 좋은 사람, 컨텐츠가 풍부한 사람, 아이디어 많은 사람, 생각이 많고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한번 돼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에 001 그러니까 첫 번째 글이죠. 그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001 뭔데? 습관. 나를 칭찬하는 습관. 내 모습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실행력 저하와 그에 따라오는 낮은 성과의 악순환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나 자신을 칭찬해줘야 하는 이유이지요.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장점이 많은 나로 바라보는 순간 밝은 기운이 실행력을 향상시켜 해내는 나, 이루며 되어가는 나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 무조건 나를 칭찬하는 메모를 합니다. 적다 보면 미소가 번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쌓이는 칭찬 기록은 나를 고양시켜 나의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자기 칭찬을 패턴별로 분류해 봅니다. 내가 잘한 것을 유형화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개인, 관계, 일 영역으로 분류하면 내가 잘하는 일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때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올라간답니다. 셋째, 칭찬을 종합 분석해서 그것을 장점으로 인식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일을 곧 나의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이야말로 자존감 향상의 1등 공신입니다. 칭찬 한마디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내 안의 나를 북돋우면 더욱 신이 나겠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글들을 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씩 쭉 읽으신 다음에 떠오르는 키워드를 선택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글 같으면 강점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재한 장점 찾기, 두 번째는 그걸 반복으로 실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세 번째는 매사를 할 때 강점을 활용하기, 이렇게 메모를 하셨어요. 이 메모를 토대로 해서 독서 카드에다가 강점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나의 강점을 모를 수도 있다. 내게 내재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반복 실행해서 강점을 능력으로 만든다. 능력이 된 강점을 자주 활용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성공 무기를 얻은 것 아닐까. 어떠세요?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바로 SBC 클럽 단톡방에서 이것을 나누면 너무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책 출간된 날 바로 단톡방 만들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요. 매일 작은 실천하시고 그것에 의한 큰 변화 스스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2025년 신취적으로 더 똑똑한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